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말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어 오랫동안 잊을 수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을 예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면서 내 뜻을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사람의 말은 칼과 같아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달라진다. 특히 감정이 상한 상대방이나 나와 적대적인 사람에게조차 설득력 있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데일 카네기는 그의 저서 인간관계론에서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인다 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말에 귀 기울이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에이미 커디는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기 전에 먼저 당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부터 판단한다라고 했다. 그렇기에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적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통계적으로도 부드럽고 긍정적인 언어가 갈등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버드 협상 프로젝트의 연구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서 감정을 자극하는 공격적인 언어보다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언어를 사용할 때 합의 가능성이 30% 이상 증가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부부관계 연구에서 비난이나 방어적인 말보다 부드럽고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할 때 관계가 오래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을 담되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좋은 대화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의 대화법인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활용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면서도 강압적인 느낌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처럼 열린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이 스스로 사고하게 되고 이를 통해 나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속담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많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한국 속담이 있듯이 적절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 일본 속담에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표현이 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결국 우리의 인격과 신뢰도를 결정짓는다는 의미다. 또한 예쁘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폭력 대화라고 한다. 마셜 로젠버그 박사는 비폭력 대화에서 나 전달법을 강조했다. 즉, 당신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가 아니라 저는 이런 상황에서 속상함을 느껴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결국 말이란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말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다. 버트란드 러셀은 진정한 지성은 남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라고 했다. 상대방이 누구든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나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만드는 것이 예쁘게 말하는 기술의 핵심이다. 친구와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관계이기도 하다. 낯선 사람에게는 신경 써서 예에 바르게 말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세심한 언어 사용이 필요하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가족과 친구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다. 익숙함이 무례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친구 사이에서 예쁘게 말하는 방법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연구를 통해 우정이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밝혔다.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거 별거 아니야라고 무심코 넘기는 대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친구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태도도 필요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정말 대단해. 같은 긍정적인 언어는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든다. 한편, 가족 간의 대화에서는 감사와 배려의 표현이 필수적이다. 미국 심리학자 게리 체프먼은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말로 감사를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모님께 항상 신경 써줘서 고마워라고 한마디만 해도 가족 관계는 훨씬 따뜻해진다. 형제자매에게도 내 덕분에 도움이 됐어라고 하면 사소한 다툼을 줄이고 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난보다는 부탁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의 연구에 따르면 명령조의 말보다 부드럽게 요청하는 말이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낼 확률이 훨씬 높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방이 엉망이야. 대신 방이 정리되면 더 쾌적할 것 같아. 같이 정리할까? 라고 말하면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철학자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말을 신중히 한다. 라고 말했다. 가족과 친구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인 만큼 말 한마디의 무게가 크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처럼 작은 표현 하나가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결국 예쁘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말하는 법은 단순히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매력은 상대방이 나와의 대화를 즐겁고 의미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데 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사람들은 논리보다 감정과 공감을 통해 더 쉽게 설득된다라고 했다. 즉, 말을 매력적으로 하려면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로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주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며 상대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고 느낄 때 더 호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렇군요. 그 부분이 흥미롭네요. 같은 짧은 피드백을 주거나 상대의 말을 요약하며 되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런 거지.
라고 정리해주면 상대는 내가 관심을 갖고 듣고 있다고 느낀다. 둘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기분이 전염되어 더 좋은 인상을 받게 된다. 실제로 테드 강연에서 인기가 많은 연설들은 유머를 적절히 활용하고 밝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참 우울하네요 보다는 비 오는 날엔 커피 한 잔이 더 좋지 않아요. 처럼 긍정적인 시각으로 말하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들린다. 셋째,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가치를 존중하며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관심을 가진다라고 했다. 따라서 상대방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공감하며 질문을 던지면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유쾌해진다. 예를 들어, 상대가 여행을 좋아한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화가 활발해질 수 있다. 넷째,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감정을 담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보다 감정을 담은 이야기에 더 집중한다. 예를 들어, 어제 영화를 봤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제 정말 감동적인 영화를 봤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심리학적으로도 감정이 담긴 스토리는 청자의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섯째, 말의 속도와 목소리를 조절하는 것도 매력적인 화법의 중요한 요소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너무 빠르게 말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너무 느리면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다. 적절한 속도로 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속도를 늦추고 강조할 때는 목소리에 변화를 주는 것이 듣는 사람의 몰입도를 높인다. 예를 들어,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된다. 결국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상대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철학자 키케로는 훌륭한 대화란 듣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다. 내가 말하는 방식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매력적인 화법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담고 감정을 전달하며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열리기도 하고 관계가 개선되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기도 한다. 첫째, 말은 자기를 설득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남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하는 말이다.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말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 매일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무의식적으로 그 말대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 결과도 그에 맞춰진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자기 확신이 생기고 행동도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둘째, 말은 인간관계를 바꾸는 열쇠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진다.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방어적인 태도가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반면 같은 지적이라도 부드럽고 배려 깊은 말로 전하면 상대방은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말은 기회를 만든다. 좋은 말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예에 바르고 배려 깊게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더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된다. 반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거친 표현을 쓰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넷째,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우리는 매일 어떤 말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됐네 라고 말하는 것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하루를 만들어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예쁘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듣기 좋게 꾸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다. 말은 곧 삶이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결국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를 결정한다.